두부와 이것을 같이 드시면 내 몸에 돌이 생깁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두부 먹는 법을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아주 간곡한 부탁이자 심각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매일 챙겨 먹는 보약 같은 두부가 어떤 분들에게는 응급실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 두부를 선택하시지만 잘못된 상식으로 드시다가는 콩팥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 응급실을 급하게 찾으신 72살의 김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산행도 즐기시고 식단 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하셔서 주변 친구분들 사이에서 건강 박사로 불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 때문에 거실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시다가 결국 구급차를 타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평소 몸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김 어르신은 처음에 통증이 왔을 때 단순히 허리 디스크가 다시 도진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보내는 통증과 일반적인 허리 통증은 구별하는 방법이 아주 명확합니다. 일반적인 근육통은 자세를 바꾸면 통증이 조금 줄어들기도 하지만 콩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가시질 않고 특히 등 뒤쪽 갈비뼈 아래 공간을 톡톡 쳐봤을 때 자지러지게 아프다면 그건 콩팥이 보내는 아주 시급한 구조신호입니다. 김 어르신도 바로 이 증상 때문에 검사를 받으셨고 결국 신장결석이라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본인은 정말 건강하게 잘 챙겨 먹었다고 자부하셨지만 알고 보니 매일 아침 드시던 그 건강한 습관 하나가 콩팥에 단단한 돌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콩팥을 망치는 두부의 최악의 짝꿍 3가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콩팥을 다시 살려내는 황금궁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두부는 분명 훌륭한 음식입니다. 실제로 국내 유수대학 연구팀에서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10년 넘게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두부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위암 발생 확률이 무려 37%나 낮았다고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의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준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음식의 조합입니다. 아무리 영양가가 높은 두부라도 짝꿍을 잘못 만나면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콩팥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여러분,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도 본인이 느끼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 더 무섭습니다. 김어르신도 본인은 정말 건강하게 잘 챙겨 먹었다고 자부하셨지만 알고 보니 매일 아침 드시던 그 건강한 습관 하나가 콩팥에 단단한 돌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잠시 아프고 마는 문제가 아닙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 전신 건강이 무너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영상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두부라는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더 유익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건강 식재료들이 어떻게 콩팥을 공격하는지 그 실체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을 응급실로 보낸 주범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던 그 음식들이 콩팥에는 어떻게 독이 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두부를 드실 때 시금치를 같은 식탁에 올리는 일을 당장 멈추는 것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100g당 무려 97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 수산이 두부 속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수산칼슘이라는 아주 딱딱한 결정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결정체는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소변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콩팥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김 어르신의 옆구리를 쥐어짜게 만든 신장결석의 정체입니다. 통계적으로 신장결석 환자의 75% 정도가 바로 이 수산 칼슘 결석 때문이며 특히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60대 이후에는 이 돌이 몸 안에 박힐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흔히 시금치 된장국에 두부를 넣어 먹거나 시금치 나물과 두부 부침을 함께 먹는 것이 밥상 위의 정석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내 몸에 돌을 키우는 가장 위험한 식습관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시금치를 꼭 드셔야 한다면 끓는 물에 최소 5분 이상 충분히 데쳐서 수산을 절반 이상 제거한 뒤에 드시고 데친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데쳤어도 수산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가급적 두부와는 6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이 칼슘 섭취를 위해 멸치와 시금치를 같이 드시기도 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피하셔야 할 조합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화조와 같아서 한번 필터가 막히기 시작하면 전신으로 독소가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중추신경이 무뎌져서 물을 잘 마시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두부와 시금치가 만나 만들어진 돌은 콩팥, 깊숙한 곳에 박혀 빠지지 않게 됩니다. 김, 어르신도 평소에 물을 적게 드시고 두부와 시금치를 즐겨 드셨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 두 가지를 절대 한 밥상에 올리지 마십시오. 이것 하나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할 음식은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는 혈관 청소부라고 널리 알려져서 요즘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생으로 갈아 드시기도 합니다. 붉은색이 주는 강렬한 느낌 때문에 피를 맑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시겠지만 두부와 함께 드시는 것은 콩팥에 감당하기 힘든 큰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비트는 앞서 말씀드린 시금치보다 수산 함량이 더 높은 경우가 많으며 특히 우리가 주로 먹는 붉은 뿌리 부분에 이런 성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챙겨 먹은 비트 생즙이 두부의 칼슘과 만나면 오히려 결석 발생 위험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매일 비트 생즙을 마시다가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은 사례도 보고될 만큼 그 위험성이 큽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이 비트 속에 들어있는 다량의 옥살산염은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 어르신처럼 건강을 생각해서 샐러드에 생비트와 두부를 같이 넣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비트를 건강하게 드시고 싶다면 두부와는 절대 같은 날에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끓는 물에 살짝 쪄서 수산을 일부 제거한 상태로 드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느라 이미 지쳐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산 덩어리인 생비트와 두부를 동시에 쏟아붓는다면 콩팥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려다 콩팥을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비트를 드셨다면 그날 하루만큼은 두부 섭취를 피하시고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셔서 수산 성분이 몸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도록 돕는 것이 콩팥을 지키는 지혜로운 식사법입니다. 세 번째로 경고드리는 위험한 조합은 바로 두부와 고구마를 한 끼 식사로 대신하는 습관입니다. 저녁에 밥을 먹기에는 속이 더부룩해서 가볍게 식사를 하신다고 삶은 고구마에 두부 몇 조각을 곁들이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것은 우리 몸에 칼륨 폭탄을 투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구마와 두부는 각각 따로 먹으면 훌륭한 건강식이지만 둘 다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저하된 어르신들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과하게 섭취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여분의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해내지만 나이 든 콩팥은 그 처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근육 마비가 올 수 있고 무엇보다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드는 부정맥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김어르신도 등산을 가실 때마다 도시락으로 고구마와 두부를 늘 싸서 다니셨는데 그것이 콩팥을 지치게 하고 심장에까지 무리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콩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지혜로운 식사법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료의 조합뿐만 아니라 조리법에서도 꼭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김치찌개나 두부찌개를 끓이실 때 국물 맛을 내기 위해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넣어 함께 끓이는데 이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 들어있는 인산염이라는 식품 첨가물은 두부의 좋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콩팥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를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한번 굳어버린 콩팥 필터는 다시 예전처럼 부드러워지지 않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입에 즐거운 맛을 쫓다가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찬으로 즐겨 드시는 기름에 튀긴 유부나 튀긴 두부도 너무 자주 드시지 마십시오. 두부는 스펀지처럼 주변의 수분과 기름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매우 강해서 튀기는 과정에서 산패된 기름의 과산화지질을 잔뜩 머금게 됩니다. 이 나쁜 기름 덩어리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콩팥의 미세혈관에 염증 찌꺼기를 남기게 되고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어 콩팥 세포를 질식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저렴한 두부보다는 원재료가 확실한 국산 콩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해독 능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상극 음식 정보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가까운 지인들이나 단체 대화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는 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몸에 돌을 만들거나 심장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조합들을 살펴보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막혀가는 콩팥 필터를 시원하게 뚫어주고 기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최고의 궁합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올바른 음식 조합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그 노화 속도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어르신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식단으로 바꾸신 뒤에 콩팥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셨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미역과 김 같은 해조류입니다. 두부를 드실 때 미역국을 곁들이거나 김에 싸서 드시는 습관을 꼭 들이십시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속 기름기를 씻어내는 데는 아주 훌륭하지만 우리 몸속의 필수 영양소인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이나 김을 함께 먹으면 두부가 뺏어간 영양소를 완벽하게 보충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조류의 끈적한 성분인 알긴산은 혈액 속의 중금속이나 노폐물을 강력하게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혼자서 감당해야 할 해독 업무를 미역과 김이 대신 나눠서 해주는 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해조류를 함께 드시면 콩팥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훨씬 편안하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낡은 기계에 윤활유를 쳐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김어르신도 퇴원 후 매일 아침 따뜻한 두부 미역국을 드시면서 속이 한결 편안해지고 소변도 시원하게 보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밥상에는 두부와 함께 바다의 불로초라 불리는 미역을 꼭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콩팥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짝꿍은 바로 부추입니다. 두부 부침이나 조림을 하실 때 부추를 아끼지 말고 듬뿍 넣어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여기에는 한의학적인 지혜와 현대의학적인 효능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두부는 성질이 차가운 음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손발이 차거나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이 두부만 과하게 드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등 소화 불량을 겪으실 수 있고 기운이 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추는 정반대로 아주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가네 채소라고 불릴 만큼 양기를 북돋아주는 식재료입니다. 차가운 두부와 뜨거운 부추가 만나면 서로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완벽한 음양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부추 특유의 알싸한 향을 내는 황화알릴 성분은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황화알릴은 굳어있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를 맑게 하여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여러분,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혈관이 많이 모여있는 덩어리이자 수많은 미세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이 콩팥 건강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부추가 콩팥 구석구석까지 깨끗한 피가 막힘없이 잘 돌게 만들어주니 콩팥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김어르신도 점심에는 밀가루를 아주 조금만 쓰고 으깬 두부와 부추를 듬뿍 넣은 두부 부추전을 즐겨 드셨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탄수화물 걱정 없이 배부르게 드실 수 있고 콩팥 혈관까지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을 보러 가신다면 부추 한 단을 꼭 장바구니에 담으셔서 두부와 함께 밥상에 올려보십시오. 차가워진 콩팥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최고의 조합은 바로 콩나물입니다. 여러분이 두부찌개를 끓이실 때 반드시 콩나물 한 줌을 추가해서 넣으시길 바랍니다. 두부에는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면역력을 올리는 비타민C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콩나물이 완벽하게 채워주어 영양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을 위해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콩나물 머리나 줄기가 아니라 바로 뿌리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입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섭취하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암모니아 같은 독한 노폐물인 요독이 생기게 됩니다. 콩팥 기능이 튼튼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기능이 약해지면 이 요독을 다 걸러내지 못해 혈액 속에 쌓이게 되고 결국 온몸이 가렵거나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콩나물 뿌리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은 이러한 지독한 요독을 해독하고 소변으로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혼자 끙끙 앓으며 해야 할 가장 힘들고 고된 해독 업무를 콩나물이 옆에서 거들어주는 격이니 콩팥의 노화를 늦추는데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요리를 깔끔하게 하겠다고 콩나물 뿌리를 다듬어 버리는 것은 천연 해독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으니 절대 떼지 말고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심도 있는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이 기력이 달리면 고기를 드시려 하는데 콩팥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왜 하필 고기보다 두부가 더 좋을까요?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황산이나 인 같은 강한 산성 물질을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 콩팥은 이 독한 산성 노폐물을 중화시키고 처리하느라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콩팥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 조직이 손상됩니다. 하지만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알칼리성 환경을 만들어 콩팥 사구체의 압력을 약 35% 정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 얇아지고 약해진 콩팥 필터에 가해지는 압력을 3분의 1이나 줄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콩팥을 아끼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고기 섭취를 조금 줄이시고 대신 두부를 콩나물과 같은 올바른 짝꿍과 함께 드셔서 콩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응급실의 김어르신 소식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으신 어르신을 뵙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처음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 그 수척하고 고통스러웠던 안색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발그레하게 생기가 돌고 혈색이 아주 좋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진료실로 들어오시는 걸음걸이조차 예전보다 훨씬 힘차고 가벼워 보이셔서 제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요즘 컨디션은 좀 어떠시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매일 아침 미역을 듬뿍 넣은 두부국을 챙겨 먹고 시금치 대신 부추와 콩나물을 즐겨 먹었더니 몸이 몰라보기에 가볍고 속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3개월 만에 진행한 혈액검사와 소변 검사에서도 콩팥의 여과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그 무시무시한 결석 통증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다고 웃으시더군요. 김 어르신이 진료실을 나가시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참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무턱대고 합쳐 먹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제대로 된 궁합을 알고 먹는 것이 진짜 보약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한 번 기능을 잃으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장기입니다. 투석이나 이식 같은 힘든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지켜내는 것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답입니다. 자, 이제는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이 실제로 건강해지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2. 세이 김어르신이 병원에서 퇴원하신 뒤 지금까지 꾸준히 지키고 계신 하루 식단을 그대로 들려드릴 테니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따라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두부 된장국에 불린 미역을 좀 듬뿍 넣어서 드십시오. 된장 한 숟가락에 두부 4분의 1모 그리고 미역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반찬으로 조미되지 않은 구운 김을 2-3장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두부에 돌입했습니다. 단백질을 챙기면서 미역과 김이 콩팥에 해독을 돕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아침 보약 식단이 됩니다. 점심은 2가지 중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두부 부추전입니다. 두부 반모를 숟가락으로 으깨서 잘게 썬 부추 한 줌과 섞어 노릇하게 지져 드시면, 두 번째는 콩나물 두부찌개입니다. 맑은 국물에 두부와 콩나물을 넉넉히 넣고 끓이시되 콩나물 뿌리는 절대로 떼지 마십시오. 해독 성분이 가장 몰려있는 보물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은 소화가 잘 되도록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를 듬뿍 넣은 순두부찌개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시금치는 절대 넣지 마시고 대신 배추나 양배추를 활용해 보십시오. 배추는 칼륨 함량도 낮고 수산 성분도 거의 없어서 콩팥이 쉬어야 하는 밤 시간대에 가장 부담 없는 채소입니다. 이렇게 세 끼만 챙겨도 콩팥 건강이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김어르신도 처음에는 식단을 바꾸는 게 번거롭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막상 해보니 원래 먹던 식재료 순서만 살짝 바꾸는 거라 아주 쉽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소중한 이야기들을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알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지식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셔서 냉장고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시금치나 비트가 있다면 두부 드시는 날에는 잠시 양보하시고 시장에 가실 때는 미역과 부추 한 단을 꼭 장바구니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하나씩 모여 여러분의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에 건강한 노후를 결정짓는 아주 큰 힘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모습이야말로 자녀분들이 가장 바라는 행복일 것입니다. 김어르신처럼 다시 활기를 찾고 당당하게 노후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두부 식습관을 실천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지탱해줄 건강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든든한 주치의로서 저도 늘 이 자리에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들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귀한 비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